안녕하세요.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 정미경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돈이 없어서 이제는 편집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생방송 해야 된다고 우리 지금 밖에 계신 본인을 뚱뚱한 남자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뚱뚱한 남자 국장님께서 생방송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를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후원해 주세요. 지금 중앙당 우리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후원금 걷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주시면 이제 퀄리티 높은 편집 방송을 가끔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구를 모실게요? 제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고소하신 자유한국당 의원님, 가장 핫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역시 섭외의 여왕답게 우리 곽상도 의원님 모시고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작 좀 나와서 우리 당원들께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좀 늦었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기 화면을 보시고 다시 우리 당원 여러분 또 예, 아이고 당원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작 이 프로그램 나와서 인사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자주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예.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목이 뭐냐면 문다혜 부부 의혹 A에서 Z까지 정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의원님, 이 문다혜가 대통령 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유머였는데 안 웃으시네요. 아니 지금 그걸 이제 우리 호적을 제가 보질 않아서 그걸 네.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어느 쪽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직접 태국까지 지금 다녀와셨는데 현지에서 문다혜 씨 직접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사위가 남편 되는 분 만나셨습니까? 사위는 거기에 근무했다고 그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사람은 만났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며칠간 계셨어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언론에 지금 보도된 거 말씀해 주신 거 말고 혹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3일간 있었던 일 중에 요 부분은 그래도 우리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쪽에서 즉각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이면에 있는 이런 얘기들도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확인을 제가 하고 난 뒤에 확인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 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일부러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일부러 이제 좀 상세하게 좀 적어냈습니다. 지금 태국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온 게 뭐냐면은 본래 작년 7월에 이제 문다혜 씨가 학교에다가 의무교육 면제 신청할 때 써낸 학교, 그 학교에 과연 외손자가 다니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지의 가이드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학교 관계자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등록한 적이 없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도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작년도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에 써낸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닐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확인한 게 있고,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은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그 태국 현지 법인에 사위가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위가 취업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물으니까 그 대표되는 분이 그냥 곧바로 서슴없이 뭐 취업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했고, 세 번째는 이 경호가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어느 네. 정도 인력이 가서 얼마나 어떤 규모로 그 경호가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대사관에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경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느냐 이런 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대사한테 이제 물었더니 그건 뭐 제 서관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르더라고요. 이제 그 경호 문제, 그 다음에 그 외국에 가게 되면은 그 해외교포, 재외교포 등록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문다혜 씨 가족이 재외교포 등록이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럼 대사관에서 등록된 상태로 그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그 등록하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대사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뭐 제가 그 일반론으로 많다, 안 많다를 물은 게 아니고, 나혜 씨 가족이 이제 그렇게 등록했냐, 안 했냐, 이걸 물었거든요. 등록하고 지금 와 있느냐, 아니냐, 이걸 물었는데, 뭐 그 얘기는 결국 제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다 등록을 안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지 근데 않았겠느냐. 잠깐 제가 중간에 이제 좀 예, 여쭤보면요. 예, 그러면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다혜 씨 가족이 그곳에 없고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다. 라고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살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보통 그 거주지를 태국에서 들어가면은 1년 단위로 이게 그 사골세처럼, 우리 옛날 치면 사골세라고 예, 하죠. 예, 보전금이 사골세. 다 예. 깎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들어갈 때 취업도 거기 했고 학교도 거기 간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쪽에 어디 학교를 두고 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 쪽에 지금 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국내에 신고된 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저께 교육청에도 가서 다녀왔는데, 해외를 이제 신고해서 나가고 나면은 그 뒤에 거기 나간 것도 어느 학교 가는지도 교육청에서는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만 뭐 쓰기만 하면은 그냥 그 접수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진짜 정말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그것도 확인이 불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그 학생들이 그 교육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면은 어느 학교를 이수했다 하는 이런 증명서를 또 가지고 온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상관학교 진학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확인만 하지, 실제로 어느 학교 가는지 여부는 확인을 안 한다고, 교육청에서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지에 가셨을 때 그 문다혜 씨 부부를 봤다 내가 그런 현지 주민들을 만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지금? 교포 중엔 그런 분을 못 봤고, 이제 뭐 유일하게 그 본 게 그 취업시켰다는 대표, 네. 그분 한 사람만 이제 그 사위를 이제 3주 봤다. 그렇지만 그 사이도 지금 회사는 다니지 안 않는다. 다니고 예, 있죠. 그렇게 예, 얘기하고 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문다혜 씨가 해외로 지금 이주한 이 부분이요. 제일 처음 이거를 문제 제기하신 분이 의원님이시죠. 예. 그 근데 그거를 음. 어떻게 처음에 아시게 이게 됐어요? 처음에 그 중앙일보인가 언론사에서 대통령 사위가 살던 집을 딸에게 수상한 정려를 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처분을 했다. 그러고 나서 해외 이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로부터 예, 처음 들으신 예,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처분한 과정, 뭐 경위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해외 이주한 게 사실인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지금 어떤 분들도 다 궁금해 하시지만은
현직 대통령의 딸이 국내에 뭐가 없고 뭐가 모자라서 우리나라를 버리고 간다.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안 되죠.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죠. 예, 예, 왜냐면 예,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예, 그 그렇습니다. 딸이 이 땅을 떠난다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은 왜 갔지? 이런 의구심을 다 갖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아무런 대답도 그다음에 해명도 그다음에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더 의원님한테 사람들이 집중해서 질문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해외 이주 관계 맞는지 이거를 이제 그 뭐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거냐 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자료들 광범위한 자료들 저희들이 뭐 수집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가서 이제 이렇게 찾아냈죠. 해외 이주했다는 거를 그러고 그럼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검사하셨죠? 예. 검사 몇 년 하셨어요? 20년 조금 됐죠. 예, 그러면 이제 검사로서의 촉도 있으시잖아요. 보통 예, 우리가 예, 촉이라 예, 그러는데, 예, 감이라고 예, 그러죠. 감, 예, 촉, 뭐 이런 예, 거. 그러면 그 청와대가 어차피 대통령의 이게 딸 문제인데 왜 이렇게 아무런 답변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해명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촉을 모두 다 동원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게 그 아무런 자 이렇게 경우를 한번 나눠보시죠.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갔다고 치자 말입니다. 외손자 교육 문제 때문에 국제고 보내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정부 교육 정책이 뭡니까? 자사고 외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없애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 직계 가족은 그 교육 문제 때문에 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가 없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시중에 많이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적인 무슨 사고가 있어서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갔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루머가 이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면 이 역시 문제가 되죠. 어느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사위가 그 해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때문에 갔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 일자리 때문에 갔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일자리 때문에 갔으면은 어떤 일자리 어떻게 갔다 쉽게 설명하면 설명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걸 해명을 아예 안 안 하죠.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중간에 대정부 질문하면서 뭐 이스타 항공 그 타이 이스타 항공 그 합작법인 쪽에 그 취업을 하려고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대가 관계 뭐 이렇게 쭉 해서 질문을 하니까 저한테 증거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요청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자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 그 정부 한계가 쪽에서 있죠. 그럼요. 한계가 있죠. 예, 예. 네. 정부 쪽에서는 뭐 일체 자료를 내지 않겠다. 또 반대로 자료를 낸 교육부 공무원들을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은 가릴 거 다 가리고 주의할 거 다 주의해서 그러면서 증거 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증거를 주지 않으면서도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그래서 태국을 갔죠. 증거 찾으러. 예, 증거 찾으러. 예.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을 때 그 감사원이 답변을 쉽게 해줄 거라고 예측하셨나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내용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다가 뭐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면서 그래도 하는 거죠. 뭐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고소하면 대통령 수사한다 안 한다 뭐 대부분 분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 대통령 그 가족하고 관련된 거 얘기하면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형사처벌하겠다 뭐 청와대의 멘트가 얘기가 저한테 대한 멘트가 항상 보면은 뭐 엄습한 정치 공작 뭐 이런 냄새가 난다. 또 뭐 무슨 민정수석이 일할 때 제대로 안 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비난을 개인에 대한 비난까지 항상 섞어서 대변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요. 그 감사원이요. 그 우리나라 감사원이
도대체 월급을 받으면서 왜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김앤장 그 로펌에다가 감사원에서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언론을 이제 계속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는 얘기가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명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사원은 결국 결론은 그 문다혜 씨를 지금 그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감싸주기 위해서 아니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좀 보호막을 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운영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 경호 인력 비용 관련되는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은 그 부분조차도 뭐 확인을 안 해주는 걸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감사를 했거든요. 이 대통령 딸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그 어떤 부분도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감사원하고 비서실장하고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부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묻고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 감사를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가니까 운영위에 나온 노영민 비서실장이 감사는 그 부분은 감사를 하는 걸로 뭐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지 않겠다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이제 내면서 그 명분을 그 비싼 로펌에다가 자문료를 주면서 그 명분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료, 증거, 자료 이렇게 입수하는데 지금 한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 입수하는 또 다른 방법 갖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 물밑에서는 제가 필요한 걸 찾거나 뭐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다가 자료를 달라고도 하고 또 그 개인적인 루트나 이런 쪽으로 아는 분들 통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니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원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료 요청이요. 국회의원으로서 자료 요청할 때 요 지점은 우리가 꼭 자료 요청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건 참 말씀드리면 또 저쪽에서 아니 자료 찾는 거니까 아니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해외에 나간 거 뭐 여러 가지 것들 자료를 지금도 이제 검토하고 있거나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얘기하면은 알려지는 순간 이제 저쪽에서 이 카텐이 쳐지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고 지금 조사하려고 하냐고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이게 좀 곤란합니다. 근데 있기는 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거예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위가 작년 그러니까 8월 달까지 8월 달에 있었던 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9월, 10월 이쪽에는 어디가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계속 따라가 봐야죠.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과거에 뭐 검사 생활할 때 범인 추적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댓글이 막 올라오고 지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권에서 하는 얘기들 종합해보면 뭐냐면 아니 그 구체적인 게 지금 나오지 하나도 나온 게 없지 않냐. 응? 근데 왜 자꾸 이게 지금 부풀리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공격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외 이주 안 했습니까? 해외 이주했죠. 해외 이주했는데 왜 이주했느냐 하는 이것만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주한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주했는지 정부가 설명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안 하고 있죠.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안 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지금 뭐 탈법 불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탈법 불법이 없으면 다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이것도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데 경호 비용이 딱 얼마 들어가는지를
자료를 요청해서 정부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줘야죠. 그러면 그 그것도 경호 비용은 밝히고 있습니까? 안 밝히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도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고 거절했더라. 그것도 지금 거부해서 저희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월에 결산국회를 하면은 결산할 때는 그 자료가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통 그 이렇게 대통령 가족이 해외 이주 갔을 때요. 예. 갔을 때 이제 이 세 가족이잖아요. 세 사람이잖아요, 식구가. 예, 예. 그랬을 때 보통 경호 인력이 몇 명이 나가죠? 지금 그 경호처하고 저희들이 이제 대화하고 뭐 이렇게 추측하고 하니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뭐 비슷한 그렇게 많이 이런 가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8시간 근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24시간 하려면 몇 팀이 돌아가야 되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거기 다 현지에 나가는 게 다 그건 출장이고 다 공무지 않습니까? 24시간이 다 출장이고 공무죠. 그렇게 이제 그 숫자의 사람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국내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해서 외교관이, 한 6급 외교관이 이제 국내에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제 추산을 하니까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그 숫자 인력이 이제 있으면은. 그러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대통령 친인척 주변에 대해서 이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국회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번 그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야 간의 협의가, 제가 아는 걸로는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추천이 대통령께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대통령이 그 의지만 있으면은 즉각 이거 하자고 얘기하고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지금 현재 있다면 그 특별감찰관의 그 직무 범위 안에 이 대통령의 딸이 해외 이주, 딸 가족이 해외 이주했을 때 그 경호 인력이라든가 왜 나갔는지 이게 그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들 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 관련되는 거면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은 특별감찰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고, 이제 재산적인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나갔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그거는 범위 안에, 직무 범위 안에 가능할 수 들어가 있죠.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면 그 경호 비용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 사실 경호 비용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거는 그 감찰관이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통상 생각하면 국회의원한테도 그 자료는 그 내놔야죠. 자료는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감찰관의 특별한 업무라고 하는 게 범죄적인 거나 그 규정을 위반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관이 그걸 조사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규정 안에서, 범위 안에서 쓰는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쓴 거면은 정상적인 거를 저희들한테 내놔야죠, 국회에도. 아니,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정부 돈을 이렇게 이제 썼으면은 그 돈 쓴 건 내놔야죠. 근데 그걸 안 내놓는다는 게 지금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국회에다가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왜 경호 비용에 대해서 왜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정부가 청와대가 주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은 사회가 얼마를 벌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느냐, 얼마짜리 벌기 위해서 해외 취직했느냐. 이제 저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사위가 벌 수 있는 돈이 뭐 연봉이 뭐 7천에서 1억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돈 때문에 우리가 경호비용을 지금 얼마나 들이느냐. 9억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간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국민들께 이 얘기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 쓰는 거를 규정이 있어서 쓰는 거는 쓰는 거라고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이게 타당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이만한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외에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자리에 어떻게 가서 이만한 돈을 쓰면서 하느냐. 질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자꾸 저는 이제 현지에 있었던 일이 너무 궁금한데, 현지에 가셔서 그 현지의 대사를 보고, 대사에게 지금 문다혜 씨 그 가족 여기 사느냐, 그거를 그 대사가 확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뭐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학교 주변 내지 그 주변에서 그 문다혜 씨 가족이 살고 있다라고 되는 그 지역이요. 예. 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문다혜 씨 가족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지금 뭐 추측은 이제 어떤 학교 이제 저희들이 제일 유력하다는 학교를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 학교는 주택단지 큰 고급 주택단지 안에 학교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좀 차단돼 차단, 학교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학교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외부하고 이게 좀 예. 접촉하기가 어려운 예, 지역인가 예. 보네요. 또 거기다 이미 고급 빌라들이 고급 빌라촌이라는 얘기시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거나 하면은 들하고는 뭐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러면 결국 대사가 확인해 준 거는, 현지 대사가 확인해 준 내용은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뭐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를 확인해 준 거예요. 그렇죠. 느낌은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설명하는 걸로 봐서 거주하는 건 맞다. 그런 것 같은데 네. 본인은 해줄 수 확인하기가 없다. 어렵다. 뭐 다른 기관 일이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대요. 그 다음에 이 문다혜 씨 부부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님 고소고발 청와대로부터 직접 고소고발 당하셨나요? 당했죠. 예. 그러면 그 지금은, 고소인 이름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닙니다. 처음 거는 민주당이 대신 나서서 네. 이제 외손자 학적 관련되는 사생활을 이제 유출했다고 하는 걸로 이제 고발을 했죠. 근데 이건 그 명예훼손으로 뭐 한 것 같은데 이거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게 참 남들 보기에 좀 우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주형철 지금 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얼마 전에 뭡니까 케이런 벤처스 관련해서 자금 또 지원해 준 게 이게 정부에서 특혜 준 거 아니겠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저를 고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리인으로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예. 직접요? 근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고소인 게 제가 대정부 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물었거든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뭐 고소 내용은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직접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지시해가지고 제가 네, 그게 언론이 네. 좀 관심 갖는 부분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수사 지시한 거죠. 이건. 그래서 지금 세 번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소인이 누군가요? 청와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없습니다. 이 수사 지시는 아니면 고소 대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하신 건 없는 거죠. 수사 지시는 직접 했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의원님을 고소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직접 한 건 없는 거죠. 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고소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김학의 사건에 제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거 관련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가 수사 지시해 놓은 뭐 얘기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다녀오신 다음에 두 말도 안 하고 이제 결론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보인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보인 겁니다.
이미 이제 음. 이거는 결론이 이미 난 거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 결론을 내고 수사 지휘를 했다. 지금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직접 한 거는 결국은 문다혜 씨 사건을 계속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죠. 왜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 청와대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문다혜 관련되는 얘기 의혹 제기하거나 이에 나오는 논평들 청와대 대변인이 보이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사생활 그 관계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겠다, 엄벌 처하겠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대정부 질문 이후에 보였던 반응이 뭐냐? 증거를 갖고 와서 말로 해라.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추측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뭐 공안 뭐 너희 검습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 막 붙여가지고 했고 세 번째 어제 그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 어떠한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뭐 공개하면서 또 저 민정수석 했던 사람이 잘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사적인 감정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물으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불법도 없고 탈법도 없다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불법도 탈법도 없으면은 관련되는 것 쭉 얘기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하면은 되거든요. 제가 어디 저 뭐 그 저 특혜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 회사에 그 사유가 다닌 회사와 관련된 회사에 어떤 저 그 특혜를 준 것 같은 이런 정황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저 근데 저기서는 계속 이제 여권에서는 증거 없이 왜 얘기하냐 계속. 왜냐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께는 계속 그런 공격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의원님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그다음에 의원님 이 마이크요. 이거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응원하는 얘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잘 들리세요 이제? 음향에 전체적으로 울림 현상이 생겨요. 그러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의원님 마이크 조정해달라 막 이러거든요. 이제 좀 됐습니까? 국장님 좀 봐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좀 큰 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얘기 있어요. 진짜 특혜가 없었냐? 지금 제가 이 댓글 보고 지금 하는데 진짜 특혜가 없었냐? 제가 특혜가 있었다고 지금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타 항공의 사회가 취업한 거, 그 이상직 이사장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법적인 평가가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그 사람을 인사를 했으니까 그 대정부 질문 때 제가 물은 게 만약에 취업시킨 게 맞다고 하면은 대가관계가 문제되지 않느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감사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자료에도 보면은 그 부분은 취업했다고 한 게 맞다면 대가관계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사위 부분에 대한 지금 취업 특혜는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런 벤처스인가 하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를 도와준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모종의 지원이 지금 갔다. 이건 왜 저희들이 의혹 제기를 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이 시장, 투자자문사, 출자 펀드 운용사 관련된 이런 시장에서는 포스코 기술투자라는 재벌 회사에서 어떻게 조그만한 회사하고 투자하는 비율이 43억 대 7억인데 특히 집 의사결정 구조는 이쪽은 작은 회사 케이런 벤처스는 3명, 포스코 기술투자는 2명.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마지막 그 연결고리가 280억 출자를 마지막으로
받아내야 어디에서도 가서 넣어야 이게 퍼즐이 완성이 되는데 이 퍼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주영철 청와대 지금 보좌관이 경제보좌관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혜가 확실히 있었다 그러면 지금 주영철 지금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 예?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정서 같은 거 검찰에 내시는 건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 지금 이제 고맙게도 주영철 보좌 네. 저희들 수장을 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수사가 나오면 이제 조금 내용이 나오겠네요. 예, 수사가 네.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무고로 다시 이제 우리가 역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방법이 있죠. 그거는 좀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 검찰의 지금 수사권 검사들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손아귀에 넣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향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사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가 뭐 그렇게 꿀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도 저한테 대해서 많이 조사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찾다가 해서 안 되니까 이제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제가 뭐 이러한 거 이런 게 이제 뭐 자기들 늘 쓰는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달라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 추적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이 공적인 영역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요. 예, 아니 딸 관련된 거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 지시해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실관계를 검찰 수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은 새로운 사실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해서 이게 무리한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그 문다혜 씨를 추적하니까 김학의 사건을 수사 지시해서 곽상도 의원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였죠. 지금 그 지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알만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막 조작을 한다고 해야 돼.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 뭐 독재 정부에서 있었다고 해서 과거 사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정리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앞으로는 하지 말자고 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장에 제가 그런 내용을 상세히 썼는데 내용들을 이 수사 검거할 때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하고 이제 이중희 비서관이 수사 압력을 넣었다, 뭐 묵살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월 1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날이. 근데 3월 4일 날 이중희 비서관이 처음 청와대에 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은 이 뭐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월 1일 날은. 그런데도 저하고 이중희 비서관이 공모해서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박관천이란 뭐 사람이 이제 뭐 가서 진술한 게 처음 증거였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이 문제면은 그러면은 누구하고 제가 공모했어야 되냐? 조홍천 공직 비서관하고 네. 제가 공모했다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조홍천 그분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조홍천은 싹 빼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과거사위원회 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만약에 우리가 하면 민주당은 잘한다고 박수를 쳐줄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모든 것들은 사실에 기초해서 이게 생사람을 잡으니까 자꾸 아니 그 사실의 기초에서가 아니고요. 지금 사감을 갖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과거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그 궁금한 거 부족한 거 다시 수사해보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양숙 여사 640만 불에 대한 그 뇌물 사건이요.
그건 그냥 덮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것도 그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딱 빼고 뭐 김학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그 그 윤지호를 만들어낸 장자연 사건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이해창 총재하고 노무현 대통령 붙었을 때 그 기안건설에서 건설로부터 이해창 씨 부인 한인옥 씨가 10억 받았다고 하는 게 선거 막판에 이제 그게 그렇죠. 시사저널에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해창 씨가 선거에 뭐 근소한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근데 기안건설에서 10억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은 허위 사실로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부장할 때 그 사건 다 기소하고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때 같이 기소했던 입니다. 주진우. 주진우 기자. 예. 지금 그 허위 기사를 우리 뉴스의 처음이 아닌가 하는. 그 당시 그 기소해서 이분은 그 를 이제 받긴 했습니다. 취재 과정이라든가 그 사건 보도되는 과정이 깊이 관여돼 있고 본인 보도까지 하고 그렇게 했죠. 그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의원님, 예. 이건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추적은 계속 끝까지 하실 거죠? 지금도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어도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지점을 확인하려고 한다,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런 건 괜찮거든요. 지금 이제 특혜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특혜가 정말 정말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느냐? 그 이스타제트에 취업했다 안 했다 하는 증거대라고 해서 증거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 특혜가 뭐 어떤 있었다. 네. 불법적인 이런 게 지금 법률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또 뭘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거는 소개해 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뭐 캐런 벤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이제 특혜가 오고 가느냐. 이제 제일 뭐 우리가 이 회사가 정리를 자금을 이제 어디에 벤처 투자를 어디에 해도 손실이 나도 괜찮은 투자거든요. 돈을 뭐 700억 펀드 조에 쓰든지 간에 묻지마 투자를 해도 뭐 관계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데서 돈을 어떻게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게 이런 돈 쓰는 게 결국 토리 게임즈하고 관련된 대여금 정리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돈이 이제 할거든요. 왜 그러냐면 되게 가까운 사이들이고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계속. 그 태국에는 다시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야 될 그 확실한 자료가 뭐 생기면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감사원에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저는 감사원에서 이걸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냈다는 거는 뭐냐면 이 감사원 안에 그 문재인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됐는데 결국 그 사무총장이 그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앉혔어요. 그러면 결국 감사원도 청와대가 장악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렇게 보죠. 아까도 제가 그러면 잠깐만 의원님. 감사원이 아무튼 우리는 감사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감사원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기대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당에서 지금 검토를 이 부분 합니다. 내주에 다음 주에 이 관련해서 우리가 끼리 한번 토론도 할 건지를 법률적인 평가가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스타제트하고 관련
대해서 검토가 또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치를 할 건지 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 감사 요청을 했었던 내용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의 똑같은 내용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지금 여러 분들의 요청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섣부르게 하는 거는 이제 이제 해야 되는 거. 에서는 이제 사실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원의 지금 감사 이거 대상이 아니다? 감사 못한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명분을 하려면 계속 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직무유기다 아니다 판단할 사원에서 그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할 부분은 좀 더 뭐 기왕에 이제 여기 계속 마이크 상태를 지금 점검해 달라 그러시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얘기들이 이제 뭐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뭐 이스타 거기 이제 취업시켰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태국 갔다 와서 제일 지금 그 머릿속에 지금 안 떠나는 게 네, 그거요. 이게 뭐냐? 이게 네. 지금 저 이스타제트 대표이사는 한 3주 정도 있다가 그만뒀다는데 그러면 일자리 찾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위가 뭐 때문에 갔는지에 대한 의혹이 지금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일자리 찾으러 갔다고 이제 하는 해명대로라면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보 받은 거는 금년 국감 때까지 이제 있었다고 지금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 말처럼 3주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사람은 태국 가서 뭐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학교 보내기 위한 그 국제학교 보내려고 하면 아버지 취업 사실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 현지 업체에 취업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취업을 한 거냐? 아니면 그 뒤에는 그러면 그 8월 이후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취업도 거기서 그만뒀으니까요. 예, 그 뒤에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핵심적으로 지금 앞으로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어느 지점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요.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우선 왜 갔느냐 네. 왜 갔느냐 이거를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갔는지 이유를 찾아내서 이걸 답을 네. 드려야 되는데 이 왜 갔느냐를 찾기 위해서 그 뭐 재산 문제 분쟁이 생겨서 갔느냐에 학교 보내기 위해서 갔느냐 정말로 일자리 찾으러 갔느냐 마이크 테스트 다시 한번 한번 해주시죠. 괜찮습니까? 뭐 이만큼 올렸는데도 안 돼요? 마이크 잘 안 됩니까? 예,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지금 들립니까? 처음이라 저희가 이게 지금 맞추는 게 이거. 네. 예. 그냥 들고 얘기해 보시면 그렇게, 어떨까요? 예. 지금 이렇게 들고 한번. 예. 난 이게 참 방송 체질이 아닌데 됐습니까? 예. 지금 마이크 괜찮습니까? 지금 잘 들려요? 괜찮습니까? 들립니까?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왜 갔냐는 겁니다. 네. 왜? 이거를 그러니까 밝히기 위해서. 취업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뭐 애 교육 때문에 갔느냐, 그럼 아니면 기타 다른 사유가 있느냐. 사고를 쳤다고 하는 네. 시중의 소문처럼 그것 때문에 갔느냐. 음. 이 왜 갔느냐는 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쭉 추적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 체크를 한 거지. 원천적으로는 도대체 대통령, 현직 대통령 딸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이제 좀 해보면요. 저는 사실 오늘 첫 번째 방송이고, 그 다음에 이 문다혜 씨 사건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그 주로 듣는 입장이었지 많이 이렇게 부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일부러.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여당, 지금 민주당 야당일 때가 아니라 민주당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인데 문재인 정권만큼 이렇게 통제하는 이 정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자료도 너무 안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을 계속 감행하면서 거의 검찰을 그 다음에 법원을 지금 다 손아귀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많은 그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너무 답답하다 자유한국당 더 쉽게 빨리 자료도 찾고 옛날에 왜 민주당이 야당일 때처럼 너네는 못하냐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홀로 어떻게 보면 그 곽상도 의원님이 지금 이걸 차분히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진행하다가 곽상도 의원님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아마 의원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또 그 이 고소 고발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민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그거는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또 하나 이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제약 속에 이제 가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자료를 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훨씬 그 따라가기가 쉽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런 제보를 하면 내가 이런 제보를 하면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나한테 어떻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러니까 제보를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막 또 이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데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당연하죠. 하니까 예. 그 우리 그 제보를 곽상도 의원님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 마치면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그 문다희 씨가 그 예전에 그 요가 강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인도 네, 가서. 요가 강사요. 그래서 그 요가 강의 들으신 분 있으면은 좀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이제 했는데 사실 요가 강사 대통령이 했다고 이제 얘기했지만 요가 강사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어디서 언제쯤 강의를 이제 들었다고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관심을 좀 끌을 수도 있고 이렇죠. 좀 더 저희들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고 하면은 저희들이 찾아낼 겁니다.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뒤에 제가 발설을 하거나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뭐 말씀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내용이 객관적인 걸로 다 확인되면 말씀드릴 거고 하니까 많이 좀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면은 저도 좀 더 힘이 나서 잘 할 겁니다. 네,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문재인 정권은 고소 고발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기 하면 다 고소 고발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곽상도 의원님을 지켜드리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품격 있게, 예, 이렇게 좀 해보려고 오늘 처음 일부러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속내는 지켜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 예. 문제를 집요하게 예.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그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이거를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미진한 게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자의 얘기 없이 저희들이 이만큼 자료를 찾아낸 것도 뭐 어지간히 저는 찾아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왜 갔느냐를 속 시원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항상 지금 다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시는 근데 것 그 같아요. 부분을 다 부족하다고 지금 느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사실 예, 느끼거든요. 예, 예, 답답한데.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 내부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네. 그래도 의원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 좀 밝혀달라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성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집요하게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예, 힘드시더라도 예, 기운 내시고 예, 용기 내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그러실 건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손 못 댑니다. 예. 그러니까 예. 힘내셔요.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아쉽게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지금 카메라가 자유한국당 카메라 왜 그러냐. 막 지금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마이크 테스트를 좀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도 또 이래요. 예, 그쵸? 마이크 테스트 아까 잘 들린다고 하더니 그러네요. 네. 그죠? 아마 녹음된 게 뭐 있으면 좋겠는데 좀 조치를 하셔가지고 좀 다음번엔 더 그렇게 세련되고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고 예, 노력을 예, 할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제가 수사 지시 때문에 이제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고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과정에 이제 다 성원해 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무사히 이제 벗어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다에 관련돼서는 왜 갔는지를 밝혀달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계속해서 제가 추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 우리 당이 지금 조금 뭐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저희들이 민주당하고 투쟁을 해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내년 총선부터 이기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해주시죠. 방송을 통해서 짧게. 대통령께서 지금 어차피 고소 고발이 지금 왔다 예. 갔다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도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국정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검토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는 거 이런 거 과거 정부에는 없었습니다. 직접 수사 지시하는 거 이런 게. 지금 이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 좀 나갔으면 좋겠고 야당을 타협의 대상이나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야당을 타도해야 될 대상,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게 지난번 원로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서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다혜 씨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아니요,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그럼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에 관한 한 제일 잘 알고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 대통령하고 그 가족들입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다 숨어서 어디 꽁꽁 숨어서 얘기하는 사람 비난이나 비평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내용을 국민들 앞에 불법 탈법이 없었다고 몇 번 얘기를 지금 뭐 하시던데 그렇게만 주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내놓고 설명하세요. 국민들 앞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하네. 이해할 만하다고 하면은 넘어가는 얘기죠. 저도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내놓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